제목 갱년기. 첫 장면은 이제 아내가 탐정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주말마다 출장을 갔다 오는데 느낌이 쎄하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쎄하신 건데요. 탐정이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야. 했더니 아무래도 남편한테 그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했더니 그 바람이요? 어떤 바람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걸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남편 연봉이 1억이 넘는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면 다들 여유 있어 좋겠다, 성공했다 막 그러는데 부러워들 해요. 근데 실상은 만약 그렇지만 않거든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미국의 미국의 고율 관세부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의 조기 퇴출에 칼바람이 풍전등화라 그러죠. 딱 대기업이 부장 자리가 딱 그래요. 구조조정 뉴스에 남편 친구들 퇴직 소식에 불안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밥 먹는데 맛이 없네. 이렇게 밥 먹는데 짝깍짝깍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했더니 그만 먹을래? 했더니 왜 그만 먹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몰라. 입맛이 없네. 남편이 이제 이러는 거야. 밥 먹는데 왜 어디 아파? 했더니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왜거려? 이제 남편이 짜증을 내는 거야. 했더니 왜 화를 내?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왜 예민해? 지금 내가 예민한 거야? 남편이 이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했더니 당신 왜 짜증나? 나 당신 갱년기야? 뭐야? 이제 그러니까 왜 저래? 그때 이제 딸도 옆에서 엄마 아빠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식탁에서 있다 갑자기 나가버려요. 몰라. 니네 아빠 왜 저러니? 이제 그러고서 말았어.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여보 이거 마시고 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강 주스 이런 걸 해주는데 요즘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왔어. 그래갖고 이거 마시고 한의원에서 당신 약 지어왔어. 했더니 고마워. 그래서 이제 먹고 그냥 가요. 근데 어느 날 남편 생활비 고지서럽게 보더니 하는 말에 남편이 이제 생활비 이제 뭐 이렇게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아내한테 아욱한 문 대궐집에서 살아? 뭔 놈의 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했더니 뭘 많이 나왔다 그래. 그냥 요즘 다들 그 정도는 나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 꼴랑 세 식구야.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당신한테 응? 수도세, 전기료 이렇게 많이 나와? 남편이 그냥 알아서 그냥 돈을 탁탁 갖다 주니까 아주 우습지. 돈이 우스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여서 진짜 왜 이래? 왜 이렇게 아침부터 돈 타령이야? 그러면서 이제 됐다. 나만 죽어나지 나만. 제발 좀 아껴 씁시다. 남편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탁 나가버려요. 이유 없이 쭉 늘어져서 밥도 잘 안 먹다가 뭘 시키면 온갖 짜증에 그냥 잔소리까지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이제 아내가 잠자다 남편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갔어? 그래갖고 잠깐만요. 유튜브 제가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나? 아닌가? 틱톡은 꽉 차 있는데 유튜브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막 샤워기 틀어놓고 울고 있는 걸 들은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저 남자가 진짜 왜 저러지? 왜냐면은 남자가 샤워기 틀고 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아버지들이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들은 놀란 거야. 남편 울음소리를 딱 듣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직격탄을 맞는 그 유통업체 조기 퇴출 칼바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래도 좀 뭔가 위기가 생겼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돈 타령도 좀 하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혹시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남편한테 여쭤보셨나요? 탐정이 왜 울었냐고 물어봤냐 이거였더니 근데 아무 일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서 갑자기 주말 출장을 늦게 시작하더니 엉망이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주말에 출장을 갔다가 술이 잔뜩 이빨 튀어갖고 이제 막 엉벙거리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얼마나 깔끔쟁이인데 주도면밀한데 이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분명히 남편이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서 굳은 일이라도 하고 오는 건지 아닌지 그냥 그래서 노동에 술을 먹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남편분께서 회사를 그만둔 건지를 알아봐 달라는 거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이런 의뢰도 좀 들어주시나요? 그랬더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내일 마침 금요일이니까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날 그 주에도 출장을 떠나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한 얼굴로 출장을 갑니다. 짐을 챙겨서 한참을 뒤따라 가던 중 조수가 의뢰인이 말하는 출장지랑 반대로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무슨 일을 다른 일을 진짜 하나 본데. 그래갖고 이제 한번 가보자고 지방이 아닌 도심으로 향하는 의뢰인의 남편. 그의 목적지는 뜻밖에도 어느 한 아파트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곳에서 남편이 만난 사람은 바로
누굴 만나요, 남자를. 야, 싫은데 미안하다. 야, 임마, 친구끼리 뭐, 야,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뭘 받아요, 친구한테. 그래갖고, 저 뭘 받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딱 주고받은 게, 모양이 요만하니까 딱 차키 모양인 거야. 그래갖고, 왜 차키네? 차를 왜 빌리지? 근데 주차장을 갔는데 남편이 엄청 아까 막 죽을 상을 해서 나온 그 얼굴들에게 막, 팡! 어딜 막 해. 그 차를 향해서 팡! 오빠가 간다! 팡! 이러면서 막 주차장에서 혼자 쇼를 하면서 막 가. 그러니까 탐정이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래갖고 일단 다 찍어요. 근데 스포츠카. 그 친구한테 스포츠카를 빌려가지고 오빠가 간다!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카를 빌려갖고 그걸 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180도 변신한 모습으로 힘차게 친구의 차를 몰고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의뢰인의 남편. 당황과 의문 속에서 드디어 목격한 그의 최종 목적지는 지방의 어느 펜션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어느 펜션으로 가서 웬 모임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일찍 오셨네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딱 구면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그랬더니 마침내 수상한 주말의 출장의 실체는 바로 벙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돌싱 생활 벙. 확인한 탐정을 의뢰인은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남편이 주말에 뭘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의뢰인을 부르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 카페 번개 모임을 참여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의 번개 이름이 슬기로운 돌싱 생활 벙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돌싱이 아니잖아. 근데 그럴 리가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카페 회원 닉네임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10미닛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어디든 부르면 10분이면 달려온다고 10미닛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 카페에 나오실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10미닛 오빠요? 참나 어이없네. 근데 결혼한 사람이 돌싱 카페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싱 카페에는 그 이성 회원들끼리 소개팅 반, 친목 반으로 모이는 여러 동호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여러 번 이제 남편을 동선을 파악해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그 벙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잖아. 그럼 안녕하세요. 상한도 한거래요. 너무 핫하다 지금 머리가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간단한 커피나 한 잔하는 것부터 뭐 골프벙, 낚시벙, 펫 봉사벙 등 이제 막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옆에 텐미니 오빠는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달려온다. 텐미니 오빠입니다. 딱 남편이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중에서 남편은 주로 캠핑하는 캠벙에 자주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싱 카페에 벙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벙, 낚시벙, 팩 봉사벙, 뭐 캠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편은 주로 캠벙에 갔던 거예요. 친구의 차를 빌려서. 갖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또 모닥불 펴놓고 하는 짓들 있잖아. 나는 개똥벌레. 이거 너네 사람들이 알라나 모르겠네. 친구가 노래 못해서 스마라. 다 같이 나는 개똥벌레. 그러면서 남편이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탐정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 돌싱이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저 모임이. 왜냐면 다 진심으로 다들 재밌게 놀고 있어.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텐미니 오빠 하면서 여자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당신 일로 와봐. 뭐야 이거? 텐미니 오빠? 당신 정신 나간 거야? 그랬더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야지. 왜 없어? 변명이든 계속 해보라고. 빨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싱 행사를 하고 다닌 건지, 바람나서 주말마다 캠핑 장사를 돌아다닌 건지, 빨리 말해. 뭐야 이거?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죠. 태민이 오빠한테. 그랬더니 나 바람 안 폈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아니지. 근데 이젠 그렇게 보여. 당신 내일 모레면 50이야. 유통기한 지나다 못해서 이제 다 시어 터져가지고서는 뭐? 태민이 오빠? 진짜 추잡스러워. 텐미닛 오빠 정신 좀 차리세요. 애가 몇 살인데 이러고 다녀 밖에서.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많았다고. 남편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더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았냐고. 지 남편이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면서 왜 이제 와서 마누라처럼 단속하는데. 남편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고장? 무슨 고장? 당신 어디 아파? 그랬더니 나 완전히 고장났다. 왜? 이제 그러는 거 같더니 남편이 이제 벙에 참가하기 전에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조는 거야. 조니까 이제 그 회사 동료가 부장님 왜 그렇게 요새 많이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요새 막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네. 이제 그러니까 회사 동료 직원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랬더니 병원은 무슨 맨날 야근하고 회식하느라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가보세요. 저희 삼촌도 작년에 계속 피곤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간암이셨어요. 내가 소과장 이제 다시 아내한테
소가정 말에 설마 싶어서 부랴부랴 병원 가서 내가 검사를 맡았어. 근데 갖고 이제 의사랑 이제 단둘이서 이제 결과를 들어. 저 암인가요? 했더니 남성 갱년기입니다. 예? 일단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남자로서. 그랬더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정도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셨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전립선 문제라든가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나 그때 의사한테 들었을 때 그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 서럽더라. 한눈 한 번 안 팔보고 내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벌써 50이고 이제는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이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배 나온 중년이더라고. 인간 오중기. 남자 텐민이 오빠 이름이 오중기예요. 인간 오중기. 남자로서 완전 끝났구나 그랬는데 내게는 집도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거면 성공한 인생이다 싶었어. 그렇게 괜찮다고 위안을 삼았다고 내가. 근데 뭐야?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딸한테 이제 민재야 아빠 왔다. 근데 이제 이러고 마는 거야. 딸도 아는 척을 안 했어. 거기서 이제 아빠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반겨주니까. 근데 와이프도 여보 나왔어 그랬는데 치킨 먹자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치킨을 사왔는데 자식이나 이제 아내가 야밤에 무슨 치킨이야 살찌게 됐어 안 먹어 그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혼자 소주에 앉아서 치킨을 뜯으면서 내 인생이 이게 왜 이런가,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텐민일 오빠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거를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 청춘 다 갈아바쳐서 건사한 결과가 ATM기 돈이야. 돈밖에 안 보이는 ATM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 가장 오중기 뭘 위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라고. 내 얘기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가족에서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스포츠카 빌려준 친구를 먼저 만나요. 이 동호회에 나가기 전에. 그랬더니 야 민재야 했더니 왜? 했더니 이제 친구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냐. 자식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말고 나 진짜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결혼한 놈들은 다 제달 지들 얘기하는 나쁘고 결혼 안 한 놈들은 내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민재란 친구가 돌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지금 돌싱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민재란 스포츠카 빌려준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괜찮아. 그래서 괜찮기는 임마야. 근데 나이 50 딱지 붙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수진아 알았어 오빠 이제 넘어가.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 그래서 야 뭐야 이제 그걸 본 거야. 남편이 이제 민재라는 친구가 오빠랑 수진이라는 걸 만나. 야 너 그 뭐야 했더니 이거 별거 아니 너도 그냥 할래? 뭔데?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돌싱 카페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 생활도 해봤고 자식도 있으니까 통하는 게 좀 많더라고. 오래 알고 지낸 동창처럼 좀 편하더라고. 그 동호회에 나가서 얘기를 좀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아내한테. 그래서 돌싱 행세는 좀 해왔어. 오래전에 오중기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더라고. 거기서는 나한테도 심장이 두근두근 느끼는 것도 해주고 고장난지 않았다는 걸 난 안심시켜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이렇게 두근두근하진 않았지만 심장이 두근대는 것만으로도 이 오중기, 인간 오중기로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돌싱 모임에 나가냐, 왜 가족들이 나랑 얘기를 했어야지. 이러니까 너 전에 너 피부 축축 처진다고 뭐 줄기세포 주사 맞아볼까 너 그랬었잖아. 주름 보톡스 맞고. 그런 거야. 나도 내가 거기 가서 허튼 짓 했어? 그냥 대화만 하다 온 거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네가 주름세포 그런 맞는 거랑 내가 치유하는 그 목적이랑 동일하다고. 남편이 이제 그렇게, 아내가 피부 관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당신 말에 그걸 어떻게 다 믿어? 내가 본 게 있는데. 했더니 본 게 다라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바람 폈으면 당신이니 뭐니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겠어? 근데 육체적인 뭐 하나도 저지른 거 없고 정신적으로 얘기만 했다고. 나 순결해. 자백한다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좀 더 이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갖고 다시 탐정 사무실로 아내가 찾아와요. 그랬더니 죽어도 진짜 바람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일을 치고 뭐 사내 만에 하다가 다시 안 가겠다고 각서를 쓰고 나서 제 눈앞에서 카페 탈 테니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 주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탐정 사무소 와서 아내가. 그러다가 2주쯤 지났을까? 남편하고 딸이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제 아내가 이제 딸한테 야 너 이제 그만하고 놀고 들어 숙제해. 그랬더니 나 숙제 다 했어. 했더니 그럼 연습해.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야. 분위기를 딱 깨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엄마 많이 화났는데 왜 저래? 그랬더니 이제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통장을 탁 남편한테 던져. 이거 뭐야 이거? 그랬더니 어디다 썼어? 그랬더니 뭘? 남편이 막 말 더듬어. 뭘? 그랬더니 우리 애 통장에 들어있던 1,500만 원 어디다 썼냐고. 말 안 해?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그걸 왜 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잡았대요. 그랬더니 이 통장 관리하는 건 나 아니면 넌데 그건 누굴까? 네 아들, 네 딸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그 세뱃돈 받은 거 용돈 한 푼 안 푸는 그 통장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건드려? 어디다 썼어? 이제 딱 그러니까 그게 경태가 급했다 그래서 빌려줬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이름이 된 통장인데 그거를 경태한테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남편 핸드폰에 경태라고 쳤고 예, 경태 씨. 네, 저 준기 와이프인데요. 그랬더니 왜 저래? 뭐 하려고? 그랬더니 요새 오준기 신종상태가 요즘 워낙 불량이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내놔. 그래갖고 이제 끊어요. 그래갖고 야 미안하다. 그래서 끊어요. 그랬더니 안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딸 불러다가 청문회 한번 열어봐.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말할게. 라영이 줬어. 라영이. 누구? 라영이. 그 돌싱 카페에 도라영이라고 있는데 그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그랬더니 협박? 무슨 협박을 당해 당신이? 그랬더니 이제 상간소송. 그 여자가 돌싱이 아니고 유부녀였더라고. 나처럼. 라영 씨라는 사람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게 지금 상간소송이 돼. 너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며.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라영 씨가 남편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온 거야. 남편 회사 앞으로.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이제 니들 모텔 갔다 왔잖아. 내가 다 알아. 그랬더니 그거요. 아무 일도 없었고요. 라영 씨가 제가 너무 취해갖고 그냥 데려다 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영이의 남편이 이제 그렇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를 어떻게 너 모텔에 데려다 줬다는 거를. 야, 그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남의 마누라가 캠핑 가서 술 마시고 했으면 모텔까지 갔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라영이의 남편이 하는 말이야. 남편한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저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영 씨 빨리 뭘 좀 말해봐요 남편한테. 했더니 죄송해요. 이제 라영 씨는 말도 못해. 그랬더니 이 사람 참 뻔뻔하네. 남편이. 라영 씨의 남편이. 당신 대기업 부장이라며. 이거 이 회사에 한번 알려볼까? 당신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한번 알려봐. 이제 딱 그러니까 나 당신 뭐 변명사가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마누라 데리고 놓은 보상을 좀 받아야 됐거든. 조용히 합의 볼래? 아니면 회사에서 상간남으로 치켜고 개망신을 줄까? 합의금 5천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5천이요? 이제 그러니까 아셨죠? 오준기 부장님. 그러면은 부장님이 합의금만 믿고 오늘 가볍게 잘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협박을 받았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내가 비상금 털털 털어서 모자라가지고 잠깐 빌려 쓴 거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줬다고 돈을. 야, 너 지금 나를 바보 천치로 하냐? 너 무슨 일 있었어 걔랑?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부축해주고 여기저기 토하길래 그거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래서 회사에 말한다고 해가지고 준 거야. 내가 지금 거의 이제 퇴직 분위기에서 퇴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니잖아. 나 진짜로 결백하다니까.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결백하면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되지. 그까지 소문이 무서워서 돈을 뜯겨 지금? 그랬더니 이제 여보 나 부장이야. 몇 년 만에 이제 임원 못 달고 나 내려와야 된다고. 임원을 못 따르면 진짜 미안한데 나 눈 감아준 김에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여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흠잡히면 나 아무것도 못돼. 그러니까 그래. 나 말짱 도루묵이야.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 거. 그러니까 내가 민재 돈은 꼭 일해서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여보 부탁이야. 이제 아내한테 이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탐정사무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모텔에는 갔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결백하지만 회사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돈을 줬다. 근데 저 죄송한 말씀이다만 그 말을 좀 믿으세요? 탐정 이제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라고 뭐 돌아가신 아버님을 걸고 맹세한다고 울고불고 싹싹 비는 꼴을 보니까 진짜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탐정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게 저희는 그날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의 모텔 정보를 입수해 CCTV 영상을 확인한 한편 돌싱 회원 카페를 만나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재수사가 들어간 거지. 이제 탐정이. 그래갖고 이제 CCTV 확보해서 보니까 영상 속에 술 취한 여자를 부축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은 찍힙니다. 근데 남자가 들어갔다가 바로 한참 뒤에 나오는 모습, 근데 나갔다가 혼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한참 뒤에. 그러더니 이 남자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몇 분이나 걸린 건가요? 이제 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를 여자를 데려다 주고 다시 일로 온 거야. 나오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살짝 애매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애매한데. 그래갖고 일단은 조 실장은 가서 그 카페 회원들 좀 만나봐. 그래갖고 이제 실장은 그 카페 회원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라영이라는 여자랑 이 태민이 오빠에 대해서 소문을 이제 들어보기로 해요. 아이, 안 그래도 남편분이 일 터진 얘기를 카페가 한바탕 뒤집어졌나 봐요. 소문이 나니까. 근데 회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더니 이제, 해주셨는데까지가 일단 있고, 현재 다시 그 라영 씨가 남편 회사로 찾아와요. 했더니, 라영 씨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이제 그러니까, 죄송해요. 남편이 잔금 입금하기로 해놓고 왜 소식이 없냐고. 회사 쳐들어간다는 거 겨우 뜯어 말리는 거 제가 가보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라영 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알잖아요. 그날 우리 그날 우리 그랬더니 그날 우리 뭐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더 이상 말을 안 이어. 함구를 해. 말을 못 해. 그랬더니 아무튼 이거 가지고 다시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포착한 탐정이 의뢰인을 알리고 그래서 의뢰인이 그 장소로 옵니다. 그래갖고 야! 그래갖고 이제 그 차에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탁 문을 열고 널 나와!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막 이제 이러니까 당신 여기 어떻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만남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보 아니야 했더니 알아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거 나 다 알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조수가 그 카페의 소문이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그 조수가 회원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의뢰인 남편이 모텔을 먼저 떠난 후에 뒤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모텔에 나온 여자 모습도 찍힌 것도 처음 탐정이 잡은 거예요. CCTV 다 찍혔으니까 안 취해서 취한 척을 한 거야.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차 한 대가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의뢰인을 협박하던 도라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탐정이 도라이 남편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요. 그래갖고 다 알고 왔어요. 이 영상 속 남자 당신 맞지? 전남범 씨.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뭘 알아요? 전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두 사람 돌싱들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작당하고 회원들이 협박해서 돈 뜯고 다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랬더니 돌싱 카페에 이제 조수가 회원들을 만났잖아. 근데 거기 수소문 끝에 알아낸 정보가 회원들이 그러면 아이 둘이 뭔 사이인지는 잘 둘만 알겠지만 근데 태민이 오빠도 물린 걸 수도 있어요. 걔 도라한테 돌뱀이란 소리가 있거든요. 돌뱀이라 그런다는. 돌싱을 꽃뱀이 아니고 이거 돌아온 사람 물어서 이건 돌뱀이라고 한다네. 굉장히 무섭다 이거. 돌싱 누리는 꽃뱀이요. 남자 회원들 꼬셔다가 모텔 가고 실은 유부녀였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뜯어내고 뭐 돈 받으면 잠수 타고 뭐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 정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도라이 남편한테 간 거야. 자 증언대로 우리가 다 알아냈으니까 그 돌싱 카페, 채팅방, 소모임 등등 당한 회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더니 이거 당신 사기죄야. 이거 심각한 건데 그랬더니 잠깐만요. 이거 라영이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서로 손절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나영이가 그 돌싱 카페 한 바퀴만 돌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더니 부부를 위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 도라이하고 이 남편이란 친구는 그러니까 부부인 척 다니면서 그렇게 돌싱 카페를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협박해서 돈을 뜯고. 근데 도라형이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 네가 내 남편인 척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돈을 뜯자. 그랬더니 야, 그 사기 아니냐? 이제 이 남편 역할한 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돈만 뜯으면 되지. 야, 그럼 이게 안 중요하냐? 사기인데? 그랬더니 야, 텅텅 빈 네 지갑하고 야, 너 나랑 이혼하고 그러니까 전 남편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너 나랑 이혼하고 나서 잘 살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너 그 식당 차린 거 말 안 먹고 빚이 얼마야? 그 빚값 내고 택배 상하차하고 나 빚만 더 늘었잖아 너 지금. 나도 지금 너랑 결혼해서 경단녀 돼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죽겠어 정말. 여기저기서 돈 나올 구멍이 많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근데 이제 돌싱 놈들이 주는 용돈으로 연명하면 살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한탕 해먹자고 이제 그렇게 도라하기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갖고 다시 합치자 그래갖고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들은 위장 부부 작전은 예상보다 더 잘 통했고 돌싱 커뮤니티를 옮겨 다니며 회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를 일쌌던 도중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함정에 빠뜨려
X를 2배 이상 늘릴 합의금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지만 코소코에서 상간남 소송 이 법이 돈을 많이 받아봤자 2, 3천이 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5천을 부른 거야. 유부녀가 다시 현실입니다. 이제 아까 아내가 찾아온 그 장소예요. 그래갖고 유부녀가 아니고 전 남편을 작당한 꾸민 짓이라 이럴 게 많은 사람이 더 잘 알아. 어디서 사기꾼 같은 게 혀를 내려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했더니 도라이가 아내가 이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이제 딱 그러니까 도라이가 이렇게 씩 웃었더니 야 너 웃어? 이게 너 경찰서 가서 둘이 웃는 줄 한번 보자. 아주 너한테 당한 남자들 내가 싹 다 모아가지고 죄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랬더니 다고 너 단단히 해 너. 사이좋게 네 전 남편이랑 감옥 들어가서 한번 나눠 콩밥 나눠 먹으라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위장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며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 하나를 남긴 채 말이죠. 잠깐만요. 그때 이제 갑자기 남편이 경찰서 이렇게 붙잡히게 가는데 나영이 붙잡아. 라영이를. 남편이 라영 씨 진짜 유부녀가 거짓말이었어? 진짜야? 그랬더니 당신도 거짓말했던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러니까 그래 놓고선 뻔뻔하게 아닌 척은 사람 피 말리는 거 구경하면서 너 진짜 나쁜 년이구나. 이제 남편이 도라영한테 이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뭐? 나쁜 년? 이제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게 그동안 피가 발릴 줄 알아. 이제 그러니까 도라영이 아저씨 말은 바로 해. 아저씨 억울한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 그날 모텔에서 30분 동안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 아무 일도 없었지. 그게 안 돼서. 내가 그날 있는 기술 없는 기술 싹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내를 이제 도량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안 되더라고 당신 남편이. 아니 못했어요. 일어나질 못해서. 그러니까 여보 아니야 저 여자말 믿지 마. 저 거짓말이야. 했더니 아저씨 돌싱 카페 돌아다니면서 여자 꼬실 생각하지 말고 갱년기 약이나 열심히 드세요. 이제 그러면서 도랑에 가요. 그녀가 새로운 폭탄을 투척하고 퇴정한 뒤 여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보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막판에 가니까 저렇게 얘기해. 자폭을 하고 그냥 남편 가만히 나 있지 거기서 왜 괜히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선언했고 의뢰인의 남편은 인생을 바쳐 마련한 경기도 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절반을 의뢰인에게 나눠주며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진짜 돌싱이 됐어 이제. 질풍노도의 오춘기가 끝나면 그는 과연 깨닫게 될까요? 남자로서의 오준기 자신을 잃은 대신 얻었다고 생각한 남편 오준기, 아빠 오준기, 가장 오준기란 그 이름이 어쩌면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갱년기였습니다. 코소코 1탄이었어요.